여수 공항곁을 떠나 여수해를 따라 깊숙이 들어온 광양만 바닷가에 아직도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신풍반도. 여기에 애양병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손길로 시작된 병원 애양원. 애양원은 애초부터 여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현실은 몰락해가는 국가의 현실만큼 보건위생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올 무렵 창궐했던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이 나라 국민을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의 보스 세버란스 씨가 서울에 병원을 짓고자 1만 달러를 쾌척했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돈을 병원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교회당 짓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서 기부자의 순수한 뜻을 거스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됐지 민중의 질병이나 배고픔은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브란스가 이를 완곡히 거절하자 그때야 북장로교는 고집을 꺾고 세브란스 병원은 착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약 2만 명가량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경상도와 전라도 남쪽 따뜻한 지역에서 발병했다고 합니다. 나라는커녕 그 어느 종교 집단도 고단한 민중의 삶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살이 썩고 지물로 흘러내리고 눈, 코, 입이 어디쯤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름이 흘러 멈추질 않고 어딘가에 찢겨도 피가 나도 덧나도 그런 채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세상은 그 병을 문둥병이라 불렀고 환자들을 문둥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천형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센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던 터라 두렵기만 했고 저주받은 병으로 환자들을 집에서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서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곳으로 찾아들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연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주로 공동묘지나 산속에 토굴을 파거나 움막을 짓고 또는 자연동굴에 숨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양원이란 말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한센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양원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형제로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그들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09년 전남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던 오웬 선교사가 전남 장흥을 돌다가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자 그의 치료를 위해서 광주 죄중원 외과의사인 윌슨 선교사가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던 내과의사 포사이드 선교사를 급하게 부릅니다. 급한 전가를 받은 포사이드는 오웬 선교사 치료차 급하게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15km 남은 길거리에서 거적대기 위해 누워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원하는 그녀는 4월의 쌀쌀한 날씨에도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말에서 내린 포사이드 선교사는 진흙길에 누워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몸을 감싸안고 말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동료 선교사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조랑말에 한센 여성을 앉히고 자신은 걸어서 광주 선교부 제중원에 도착했지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데리고 온 한센병 환자인 여인을 극진히 치료하지만 공간이 없었기에 주변에 있는 벽돌을 굽는 가마터에서 그것도 선교사들이 옷까지 침구 등을 마련해 치료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한 치료인지라 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이 과정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80cm의 훤칠한
36살의 미국인 의사가 남의 나라의 최악의 한센병 여인을 말에 태워서 스스로 바보가 되어 광주에 나타난 사실을 한국 사람이나 한센병 환자들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희생적 사랑이 알려졌고 절망 중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센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 개척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이라고 믿었던 선교사들은 이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조선 민중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최고 최선의 선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한센인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선교사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무쇠주먹으로 광주 바닥을 휘어잡던 건달 최홍종, 그는 광주 죄중한 선교사들의 모습에 감동해서 회심하였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다가 자신의 땅에 치료소를 세울 수 있도록 1911년 그곳에 3칸짜리 초가를 마련해서 7명의 환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수 예양원의 시작인 셈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센인 병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들자 자연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각해집니다.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는 한센 환자들이 주민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당시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심각한 반대를 맞이한 선교사들은 1912년 외곽인 봉선리에 한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해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이것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게 된 첫 사례입니다. 이 병원은 영국 에딘버러 구라협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마련해서 광주 나병원의 명찰을 달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한센 환자들은 600명에 이르렀고 500평균의 병원은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한센 환자들이 모여든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함을 타서 조선 총독부는 포화 상태가 된 광주 나병원을 더 외진 곳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있다. 광주는 대륙으로 가는 통로이며 창구인데 그들이 조선의 머리를 먼저 장악한다면 일본이 설 자리가 약해진다. 일단 광주 나병원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민심을 친일본으로 가져가야 한다. 하찮은 병원이나 나 환자들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조선 총독부에 숨겨진 한센병원 이전의 필요성입니다. 아무튼 병원을 책임지고 있던 윌슨 선교사는 이전할 곳을 찾던 중 현재 애양원이 자리하고 있는 전라도 여수군 율촌면 신풍리 신풍반도였습니다. 윌슨 선교사의 지휘 아래 여수 신풍반도에 도착했지만 한센인들은 나중에 포사이드 선교사의 비석을 현재 애양원 자리까지 옮겨왔습니다. 한센인을 사람으로 여기고 치료하게 만든 나 환자 치료의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1911년 풍토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치료하다가 1918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본가에서 사망합니다. 전 재산을 조선의 한센인 치료에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45살의 나이로 소천한 포사이드 선교사. 그가 와보지도 못한 율촌 신풍리 애양병원 마당에 비석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애양원의 역사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